지금 저는 프랑스 노르망디에 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에트르타와 옹플레르 그리고 몽생미셸까지 돌아볼 건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노르망디가 워낙 멀어서 직접 이동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문 가이드님과 동행했습니다. 6명이 한 그룹이었고요. 해 뜨기 전 이른 새벽에 만나서 출발했는데요. 가이드님이 운전해 주시니까 진짜 편하게 자면서 왔습니다. 파리에서 3시간 넘게 달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에트르타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바다에 코를 담그고 있는 모습 같은데 수백만 년 동안 파도와 바람으로 인한 100% 자연이 만든 절벽입니다. 19세기 화가 모네도 이 풍경에 반해 작품을 남겼다고 해요. 왜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았는지 알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바다에 와서 바다 냄새도 맡고 파도 소리도 들으니까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아기 코끼리 모양의 절벽 쪽으로 전망대가 있어서 쭉 올라가 봅니다. 두 번째 도착지는 옹플레르입니다. 에트르타에서 약 1시간 정도 이동하면 갈 수 있는 작은 항구 마을인데요. 여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도시였어요.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늘어선 항구에 요트와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 풍경이 바이킹의 땅, 노르망디 하면 떠오르던 이미지 그대로였습니다. 항구 주변에는 카페나 레스토랑, 작은 갤러리들이 있고요. 항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좁은 골목 사이로 수공예품 가게, 초콜릿 가게, 그리고 작은 예술품을 파는 상점들이 아기자기하게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리퀴드라고 하는 선배들이 준 술은 다 이거다. 되게 웃긴 거는 큰일 났다. 친구 혼자 다 마셨다. 요거는 아까 전에 이제 마신 아까 전에 봤던 카라멜이에요. 카라멜 이거 한번 찍어서 먹고 돌려서 찍어서 먹고 해서 시험했으니까 한 번씩 드셔보시면 될 거예요. 4가지가 다 다른 맛이에요.
마지막 목적지는 노르망디 여행의 하이라이트, 몽생 미셸입니다. 성 미카엘의 산이라는 뜻의 이 바위섬은 처음에는 대천사 미카엘을 기리는 수도원으로 세워졌는데 이후에는 전쟁 중 요새로, 또 그 이후에는 감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몽생미셸은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인지 여러 영화 속 배경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는데요. 디즈니 영화 라푼젤이나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몽생미셸에 가까이 가려면 차로는 갈 수 없고요. 반드시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에 지역 당국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거나 도보로만 접근 가능합니다. 섬 입구와 이어지는 메인 거리는 순례자를 맞이하던 여관과 상점들이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기념품 가게와 식당, 카페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거리를 지나서 섬 정상의 수도원 본당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수도원 가장 메인 공간이 수도원 입장료는 11유로이고요. 수도원 내부까지도 가이드를 해주셔서 몽생미셸의 역사와 수도원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는 길은 꽤 가파르지만 수도원 본당에 오르면 사방으로 탁 트인 뻥뷰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몽생미셸은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찾아오는데요. 밀물 때는 섬 전체가 바다에 떠 있는 듯 보이고 썰물 때는 광활한 갯벌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보행자 전용 다리가 생기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상관없지만 예전에는 썰물 때만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몽생미셸은 해가 지면 더 예쁩니다. 그치만 저는 야경을 보지는 못했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사진 같은 야경을 보려면 밤 9시는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파리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2, 3시로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저녁 노을까지만 보고 귀가하는 일정이었거든요. 해가 저물면서 은은한 파스텔색으로 물드는 하늘 아래의 몽생 미셸은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이 신비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아, 정말 이때 사진만 여기서 몇백 장을 찍은 것 같아요. 프랑스 노르망디의 매력을 한껏 느꼈던 이번 여행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5일간의 프랑스 파리 여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